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부터는 아태쟁패, 지금 예상은 한 6강의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의 반도체 관련 소재를 3가지 수출 규제를 했죠.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 또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시아 태평양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싸움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싸움이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학을 할까 종강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거는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사실은 말이죠,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 1965년 체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시아 태평양의 지배자로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세계의 패권 국가이긴 한데 아시아 태평양에서 확고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그 1965년도에 만들어냈는데 그 체제가 뭐냐면 미일한 반공전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은 협력하고 한국은 따라가는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미일한 반공전선이 구축되는데 그 구축되는 핵심적 일이 뭐냐 하면은 한일협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미일 동맹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미국 한미동맹이라 그러는데 한미동맹이 아니고 한국은 미국의 뭐였다? 미군 기지였죠, 그죠? 그래서 코메리카였죠. 그러니까 미일 동맹하고 코메리카하고 이걸 결합을 시켜야, 그렇죠, 그죠? 미국이 완벽하게 아시아 태평양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결합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은 한일협정을 맺도록 미국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구를 시켜서 만들까요? 박정희를 시켜서 만듭니다. 왜 박정희를 시켰는지는 차차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965년 체제가 근래까지 유지되다가 이 체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와해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에 새로운 강자가 또 나타났죠. 누가 나타났습니까? 중국이 나타났죠. 그렇죠? 근데 중국이 나타나가지고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무역전쟁에서 트럼프가 중국을 금방 완전히 압살할 듯이 덤볐죠. 그런데 느닷없이 화웨이 미중 패권전쟁을 무역전쟁을 중단하고 뭘 했습니까? 판문점으로 달려가가지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김정은을 만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패권전쟁을 하더라도 그죠?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패권전쟁에서 조선이 북한 말이죠,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마음대로 되지도 안 하고 중국 마음대로 되지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의 우리 민족이 굉장히 중대한 구실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리버리하면은 미국 꼬봉을 영원히 못 벗어나고, 잘하면은 이 미중 패권 싸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굉장히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탐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 그냥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나는데 뭐 미국 일본이 한테 일본의 이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가 못 견딘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아베가 7월 1일 날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죠. 그죠? 발표를 했죠. 7월 4일부터 발동을 했고, 이 7일 조치는요, 단순한 한일 간의 문제, 경제 문제만이 아니다. 사실은 아베 뒤에는 미국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조종하고 있다. 우리 차차차차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어떤 그런 거대한 움직임에서 우리가 자칫 한 발을 잘못 디디면은 나라와 민족이 꼬르박을 수도 있다. 또 잘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남한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요, 한쪽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자한당과 조중동을 뭐로 몰아붙여요? 토착 외교로 몰아붙이죠. 그 다음에 이 자한당과 조중동은 뭐로 몰아붙입니까? 빨갱이, 종북으로 몰아붙이죠. 지금 오히려 있잖아요, 이 시국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일 바보짓입니다. 이래 가면요, 망해요. 대한민국 죽어요. 지금은요, 미국을 선두로 하고 중국을 선두로 하는, 그러니까 1대1 싸움이 아닙니다. 미국 편 대 중국 편의 아시아 태평양 패권 싸움인데, 이 패권의 싸움의 결과가 세계 패권을 결정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조선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해가지고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가지고 사실상 지금 조선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죠, 지금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세계 질서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그냥 약소국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기에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실사구실을 해야 되는데, 단순한 실사구실을 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실사구시, 예를 들면 어떤 실사구시입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할 때 한국이 얼마나 타격을 입냐, 한국이 경제 여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역사적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실사구실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계는 지금 신민족주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민족적 협력을 어떻게 하고 민족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70년 이상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이루어낸 민주주의, 이걸 또 어떻게 지켜내느냐는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민족, 민주 전략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민족 협력을 만들어내고 민족 평화 공존과 협력 체제, 교류 체제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찾아내야 된다. 되게 중대하죠. 얘기 나눠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런 거대한 전략이 없으면요, 우리 또 한 말에 휩쓸려가지고 나라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 꼬라지 납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런 일은. 그렇죠. 그죠? 그렇지만 저는 문제 제기 차원에서나마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사진 보이죠? 서울시청 앞인가? 중앙청 앞인가? 여튼 어마어마한 인파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요, 조선만 평양 시민을 그렇게 강제 동원했던 게 아닙니다. 한국도 똑같이 했었어요. 누구한테? 미국한테. 미국 대통령 왔을 때 있잖아요. 그죠? 서울시 60%를 동원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젠하워가 왔을 때 국무총리 부부,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김포와 같이 다 나갔어요. 완전히 국가 총출동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인파로. 그래가지고 뭐 아이젠하워가 너무너무 감동을 해요. 미국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 세계 어디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우리 코메리카였어요. 막 예수 왕림한 것처럼 가가지고 할렐루야 한 겁니다. 1966년에 린던 B 존슨 대통령이 왔을 때는 박정희가요, 김포공항에 직접 나갔을 뿐만 아니라 동원 계획을 세우는데 275만 동원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서울시 인구가 350만이었대요. 그럼 뭡니까? 초등학생까지 다 동원한 거예요. 애들 빼놓고는 미취학 아이들 빼놓고 다 동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실제로 동원한 게 얼마냐? 200만이 좀 넘는다 그래요. 포드가 왔을 때도 74년에 180만을 동원했다 그래요. 79년도에 지미 카터가 왔을 때도 어마어마한 이제 환영을 해 나누니까 그 박정희가 그죠? 박정희가 자수적 외교를 해요? 아닙니다. 미국 꼬봉, 일본 꼬봉 나라를 만든 게 박정희입니다. 한국을 자주 독립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확실한 꼬봉, 일본의 꼬봉으로 만든 때 앞장선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미일 꼬봉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직까지도. 카터가 이런 말을 해요. 해외에서 이런 열광적인 환영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당연하겠죠, 그죠? 어느 나라가 익하겠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미국을 구세주 섬기듯이 했을까? 극과 극 미국의 일본과 한국 만들기. 미국이요, 2차 대전을 승리하고 나서 일본도 점령하고 남한도 점령했죠. 그렇죠? 두 군데 다 군정을 합니다. 군정을 하는데, 군정을 해가지고 이제 저 입맛에 맞는 나라를 만들겠죠. 그렇죠? 일본에도 만들고 한국에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 아주 극과 극의 나라예요. 일본에 만든 나라와 한국에 만든 나라가 극과 극이에요. 어떻게 극과 극이냐 하면요. 그러니까 저거 필요에 따라서 저거에 맞는 나라를 일본에 한국이 만든 거죠. 그죠? 일본은 뭐로 만드냐 하면요. 저거하고 비슷한, 아니, 저거보다도 더 나은 일본에 만든, 미국이 일본에 만들어준 자유민주주의는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보다도 더 발전된 거예요. 미국이 공산당이 있어요. 있어도 무력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없어요. 미국에 사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은 전부 다 우파 정당이에요. 그죠?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둘 다 우파 정당이에요. 그 우파 양당제예요. 이건 좌파가 없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은 거의 반공주의 국가에 가까워요. 그런데 일본에 세운 자유민주주의는요, 좌우 공존 민주주의예요. 놀랍죠? 그래가지고요, 소위 이제 군정이 끝나면서 1955년 체제가 수립이 되는데, 이 체제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파 정당인 자민당과 좌파 정당인 사회당이 1당, 2당을 차지하는 양당 체제입니다. 유럽하고 비슷해요. 유럽도 거의 그렇죠, 그죠? 양당 체제죠. 양당 체제는 다당도 있지만은 여하튼 좌우 공존이죠. 그래서요, 일본의 좌파 정당은요, 사회당은 1947년에 미 군정 하에서, 그죠? 중의원 선거를 치는데 거기서 1당이 돼요. 1당. 자민당한테 이겨요. 그래서 90년대 중반까지 여튼 위력을 떨치다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96년도에 없어져요. 이제 일본이 이제 양당 체제가 무너지면서 없어져요. 어쨌든 그 다음에 공산당은요, 보세요. 1922년에 창당을 했는데 일본 제국에서는 인정이 안 돼서요. 불법 정당이에요. 근데 미 군정이 들어와서 합법화 됐어요. 미국들이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관용적 태도를 가졌는지 알 수 있죠. 그죠? 지금 나라는 공산당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죠? 일본에서 제4당이에요. 참의원 14석, 중의원 12석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요즘 당세가 제법 괜찮다고 그래요. 이렇게 정치민주화, 좌우공존 민주주의를 한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해줘요.
그래가지고 지주를 없애버리죠. 그 토지개혁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가 독재체제를 무너뜨리죠. 그래가지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요. 노동 3권 보장합니다. 그 다음에 독점 경제체제, 재벌을 해체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혁명적 민주화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 혁명을 일본 애들이 한 게 아니죠. 누가 해서요? 미 군정이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요, 미국에 대해서 은인이라 할만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 일이 핵심이 뭐냐면 군국주의 일본 제국 독점 독재 체제죠. 그죠? 이걸 해체해버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뭘 한다? 미일 동맹, 굳건한 동맹 체제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하고 동등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파트너로 인정해 준 거죠. 그죠? 미일 동맹의 파트너로 인정해 준 겁니다. 이거면요, 패전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베푼 겁니다. 다만 천황제를 유지시켜 줘가지고 이게 우익이 준동하는 그런 걸 길을 열어놨어요. 이것도요, 왜 유지시켜 줬냐 하면요, 이거 부정하면 일본 사람들은요, 집단주의, 전체주의의 이 문화를 거의 극복 못하는 종족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전쟁에 내몰아가지고 죽도록 만들고 가족을 파괴하고 한 전범의 핵심이 누굽니까? 천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패전했다고 천황을 위해 가지고 천황 불쌍해 죽겠다고 머리를 땅에다 짓박는 그런 종족들이에요. 그 여기는 일본인들이 전체주의에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줘봐야 아직 못 빠져나오고 지금 바로 도로 또 그 우익으로 가잖아요. 그죠? 군국주의로 가잖아요. 여하튼 미국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엄청난 대우와 또 동맹을 인정하기까지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완전 반대입니다. 한국에서는 좌파만 박살낸 게 아니에요. 좌파는 박살내버리니까 다 죽여버리죠. 살아남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북으로 가죠. 그죠? 다 죽여버려요. 아예. 좌파만 다 죽인 게 아니고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진 세력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청소를 해버립니다. 미국 애들이. 보세요. 일본의 대항하고 정반대죠. 그렇죠? 이래도 미국이 우리를 구원해줬다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제 빨갱이를 만들죠. 그렇죠? 관제 빨갱이 뭐냐 하면요, 죽여놔놓고 빨갱이로 낙인 찍어보는 겁니다. 뭐 길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일본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준 반면에 한국에는 뭐? 반공체제를 구축해줍니다. 반공 독재 체제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재벌을 해체했죠. 근데 여기는 일본의 적산이 있잖아요. 그죠? 남긴 재산들. 그거를 몇 개 기업에 불화해줘가지고 재벌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재벌을 만들어준 시발점은 미군저입니다. 보세요. 이것도 일본에서 한 거하고 한국에서 한 거하고 정반대죠. 그 다음엔요. 한국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저끼리 저 입맛대로 분할점령떡 해가지고는 한국인의 열망인 민주공화국의 꿈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리고 좌파와 민족주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해버리고 일본식 민주를 뭐로 바꿔요? 미국식 민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나라가 뭐다? 우리가 말하는 코메리카입니다. 그죠? 이때까지는 아직 코메리카는 아니에요. 그래서 간판은 대한민국을 달아놓고 속은 대한민국은 뭡니까? 민주공화국이죠.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한 게 2008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는 민주공화국인지도 몰랐어요. 속은 코메리카, 반공 독재 체제였다. 이래가지고 요새 자한당 놈들이요, 자유민주주의 익혀서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요. 너가 언제 자유민주주의를 했는데? 그거는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권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죠? 일본하고는 일본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미일 동맹을 맺었죠. 파트너로 인정했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는 뭐로? 코메리카로 만들었죠. 저거 미군 기지로 만든 겁니다. 그 미군 기지의 정치 체제는 반공 독재 체제죠. 미일 동맹이요. 이게 1952년도에 미일 안보 조약, 그 다음에 1960년도에 미일 신미일 안보 조약, 그 다음에 금년부터는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일본입니다. 미국의 핵심 파트너가.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중국의 세계 전략인 1대1로 아시죠? 그죠? 이 1대1로의 미국의 대응 전략이 이것인데 누가 협동으로 전략한다? 대응한다? 미국과 일본이 1대1로에. 근데 여기서 한국은 배제시켜놨어요. 해제해놨어요. 왜 배제했을까? 한국은 끼워줄 필요가 없어요. 왜? 한국은요, 국가로 사실 인정 못 받은 겁니다. 한일 동맹 아니에요. 한미 동맹 아니에요. 그냥 한국은 미군 기지예요. 한미 동맹이란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한미 동맹 맺은 적이 없어요. 그냥 한국이 미군 기지일 뿐이지. 그래서 미일 동맹이 있고, 그 다음에 미일 동맹이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이 코메리카가 됐다 그랬죠. 그죠? 남한은. 코메리카 돼가지고, 코메리카 탄생을 하면서 이 있잖아. 그죠?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져요. 근데
북은요, 일찍부터 소련과 중국의 그 종속에서부터 일찍부터 많이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 싸움을 벌여요. 누가 벌릴까? 남북이 벌릴까? 아닙니다. 남쪽은 뭐라고요? 그냥 미군 기지예요. 남북 간에 그 경쟁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주도권 싸움은 누구 할까? 그러니까 조선하고 미국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주도권 싸움이 어떻게 됐어요? 충돌한 게 조미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국전쟁 아닙니다. 코리아워 아닙니다. 미국 애들은 저가 벌인 전쟁을 전신만신 저거 이름은 속 빼뿌리고 이름 붙이죠. 걸프 전쟁, 베트남 전쟁, 그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 전부 미국 침공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전쟁이 일어난 이름을, 지역의 이름을 따가지고 저가 침략한 사실을 싹 숨기고 전쟁 이름을 붙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조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한반도를 서로 주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선에서 먼저 뭘 일으킵니까? 미국놈 너가 왜 지배하고 있어? 너가 나가. 그러면서 이제 통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통일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통일 안 할 것 같으면 말라고 전쟁이 일으켜요. 이게 침략전쟁이냐 아니냐? 아니, 전쟁은 침략전쟁이에요. 모든 전쟁은.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이 통일전쟁 맞아요. 100%. 통일 안 할 것 같으면 말라고 전쟁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참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조미전쟁이 결국은 이제 중국도 개입하고 하니까 이 무승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정전이 된 겁니다. 이 정전 체제를요, 누가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을까? 미국이. 왜? 왜 끝까지 유지해야 돼요? 미국이요, 정전 체제를 유지하면은 늘 북한을 압살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도 계속 지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북의 남침 야욕을 분쇄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전을 하지를 안 하는 겁니다.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야 한반도에 계속 개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남한의 저 기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왜? 중국, 소련이 가깝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러시아. 근데 이게 깨지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조선의 핵무력 완성에서부터. 재작년 11월 29일 날 핵무력 완성하면서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고 자랑을 했죠. 김정은이가.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종전 평화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정전 상태, 그럼 전쟁 중이니까 우리 미사일 한번 쏴볼까 말이야. 미국이 못 견뎌요. 여하튼 그건 뭐 요즘 얘기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 직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한국을 미국의 영원한 뭐로? 미군 기지로 만들어버리죠. 언제든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지로.
한국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 신체 포기가 없습니다. 한국의 진보라는 인간들요, 이거 한마디도 안 하는 인간들, 정말, 너가 무슨 진보야 말이야. 너가 무슨 민족주의야 말이야.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되면서 남한이 미국의 반공기지, 미군 기지로 확정되면서 이제 한국은 완전히 코메리카가 되어버립니다. 독립국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이 터져버렸어요. 4월 혁명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건 미국으로서는요, 어마어마한 위기예요. 4월 혁명이 일어나면. (4월) 혁명은요, 사실은 우리가 탐구를 많이 해야 될 주제예요. 제3세계 최초의 민중혁명이다. 민중의 힘으로 정권을 무너뜨린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그죠? 세계 3대 혁명에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러시아의 10월 혁명, 그 다음에 한국의 4월 혁명. 4월 혁명이 이 두 혁명에 결코 뒤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혁명 정권은요, 미 군정이 실시된 이후로 어마어마한 학살을 했죠. 군정에서부터 전쟁 과정을 거치면서, 그죠? 100만이 넘는 학살을 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거 청산해야 되죠. 그러면 미국과 미국 앞잡이 정권이 견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혁명을 하자면 이거 청산 안 하고 혁명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못 견뎌요. 미국은 구세주에서, 그죠? 뭐가 됐냐면 악의 원흉이 돼요. 미국 완전히 4월 혁명은 미국한테는 엄청난 충격이고 위기죠. 그 다음에 민주혁명을 하고 수행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통일론으로 나가겠죠. 왜 우리가 남의 힘에 의해서 분단이 돼? 그래가지고 한국 4월 혁명이 터지자마자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게 그 당시의 구호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남북 분단 정책에 심각한 지금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미국도요, 미국 민주주의라는 게 이때만 해도요, 수준이 그리 안 높아요. 우리보다 좀 1960년대 우리보다 좀 나았지만요, 크게 높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때도, 그죠? 흑백 인종차별이 극성을 부리던 때예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한국이 민주혁명에 성공하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민주혁명을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언제는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의 반공기지, 코메리카로 있을 수가 안 있으려고 하겠지.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면 미국의 한국 지배는 끝나는 겁니다.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민주혁명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민주당 정권이 민주혁명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요.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그죠? 그 학살 피해자들 있잖아요.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학살 피해자는 100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 그 피해자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했는데, 그죠? 철저히 외면합니다. 민주당. 지금 민주당 하는 꼬라지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과거 청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민주혁명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반공체제를 민주체제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반공법부터 없애야 돼요. 거꾸로 가요. 그 다음에 통일은 탄압해요. 통일운동 탄압해요.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그죠? 미국의 요구. 미국은 어떻게든지 혁명을 저지하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권자들은 어떻게든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겠죠. 이 충돌하겠죠. 이 충돌 사이에서 양다리만 걸치고, 양다리는 결국은 누구 따라가요? 힘 있는 쪽 따라가죠. 미국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만족하느냐? 미국을 또 만족시키지도 못해요. 왜? 폭력으로 한국의 주권자들을 제압해줘야 되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죠? 그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능에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똑같아. 무대책. 그러다 보니까 눈치만 살살 보고 눈가리만 살살 굴리고 양다리 걸치고, 그럼 뭐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죠? 거의 혼란이 오고,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혁명을 말아넘은 게 누구다? 장명과 민주당 정권이다. 그래서요, 요즘 문재인을 보면요, 선조, 임진왜란 때 선조, 그 다음에 한말의 고종, 그 다음에 4월혁명 이후에 장면이 딱 떠올라요. 미국이 이제 식겁을 했죠. 그렇죠. 그죠? 식겁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박정희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이 미일 관계, 한미 관계, 요거를 묶어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야 완벽하게 반공전선이 구축이 돼요. 이때 미국의 기본 전략, 세계 전략은 반공전선이니까, 공산주의가 침투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일협정을 통해 가지고 미일한 반공전선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1965년도에 나온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미국이요,
박정희 쿠데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박정희를 정말 세계의 유례가 없어, 미국이 한 거로는 세계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박정희를 환대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 개 있는 이제 탐사 기자인데 안치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Secret of Korea라는 이제 기사에서 나온 건데 49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65년입니다. 1965년 5월 16일 날 박정희 대통령, 린던 존슨 미 대통령 전용기로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카퍼레이드까지 했다. 이 기사입니다. 미국 애들이요, 딴 사람들 막 구워 삶아가기 위해 할 때는 막 필요하다 싶을 때는 대통령이요, 대가리까지 숙여요. 저 이익이 딱 확보될 때는,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박정희를 부르는데요, 박정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모시지. 미국이 모시는데 참, 얘들 머리 돌아가는 거 보면요, 기발해요. 박정희가 워싱턴으로 출발한 날은 5.16 혁명 4주년인 65년 5월 16일이다. 딱 5월 16일 날 맞춰가지고 그 미국 방문을 하도록 딱 스케줄 짜요. 그 다음에 그 65년 국무부 의전부국장 브라운 당시 주한 미국 대사에게 보낸 전문을 통해 존슨 대통령 전용기의 한국 도착 일정과 그 다음에 전용기 편으로 한국에 가서 박 대통령 미국까지 수행할 요원 명단까지 다 해요. 저가 모셔가고, 저가 미국 대통령 그 직속의 어떤 이 기관들을 있잖아요, 총동원해가지고 박정희를 모시러 가지고 카퍼레이드까지 하는 겁니다.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그래 정신병 나가겠죠. 근데요, 도착하는 시간도 같은 5월 16일로 해줘요. 시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박정희의 날을 선포해 준 거예요, 미국이. 왜 이랬겠어요? 박정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존슨이 정희한테 두 가지 임무를 줍니다. 거의 그때 당시로서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민족주의가 일제를 거친 나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의 이 지배를 거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의 이 민족주의가 표면에는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는 강렬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박정희 같은 인간이 아니면요, 절대로 불가능한 미션 두 가지를 줍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프레이저 보걸서라고 아시죠? 그죠?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번역본 물론 270쪽은 번역본 쪽서입니다. 존슨이 두 가지 미션을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베트남정 전투병 파병을 해라. 그 이전부터 이제 비전투병은 파병을 했어요. 전투병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좀 우리 대신 너가 해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로 한일 관계를 풀어라. 한일 수교를 해라. 이 두 가지 미션입니다. 그래서 임무를 완성하면 1억 5천만 불 차관 줄게. 그 일본한테도 돈 받으니까 안 줘나? 일본한테 나중에 얼마 받았어요? 3억 받았죠, 그죠? 공짜로 받은 건 3억입니다. 차관 그거는 뭐예요? 유상 차관하는 건 그건 빌려준 돈 그거는 치면 안 돼요. 무상으로 받은 것만 쳐야 되지. 근데요, 박정희는 단 3개월 만에 이 임무를 완수합니다. 대단한 박정희예요. 5월 달에 5월 중순에 두 가지 임무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는 불과 한 달 만에 한일협정 비준을 합니다. 한 달 만에. 그 다음에 한일협정 비준 반대하는 의원들은 결사 반대한다면 의원직 총사퇴를 해요. 이때는요, 야당이요, 진짜 야당다웠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베트남 전투병 파병 동의안 또 8월 13일날 처리하고 국회에서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 또 여당 단독으로, 야당은 전부 의원직 사퇴했으니까 단독으로 14일날 통과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임무가 부과된 지 석 달이 안 돼가지고 임무를 완수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죠? 한일협정이 맺어진 건 뭐냐면 한국 경제가 철저히 일본 경제에 종속됩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서 한국이 미군 기지였다는 얘기 했죠. 미군 기지, 그죠? 일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뭐다? 미군의 용병이 된 겁니다. 미국이 돈 대주고 가서 싸우다가 죽고 완전 피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 파병이 32만여 명이 참전해가지고 파병이 돼가지고 5천여 명이 죽고 1만 1천여 명이 부상을 입고 고엽제 피해자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그것도 민간인 학살한 거, 한국군이 가가지고 민간인 학살한 게 한 9천여 명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전투수당 있잖아요, 그죠? 전투수당을 또 떼먹었어요, 박정희가. 온갖 악질 짓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차관 약속을 이행을 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인정하고 박정희 정권을, 쿠데타 정권을 적극 지원하니까 쿠데타가 성공하고 정권은 안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요, 돈 어마어마하게 대줍니다. 군 예산에, 그죠? 한 3분의 1을 대줘요. 그 한국 용병 맞아요. 그 다음에 일본 돈, 그 다음에 베트남 경기, 특수 경기, 이거 해가지고 고도성 경제 성장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이용한 미일한, 미국, 일본, 한국, 이건 사실은 미일은 동맹이고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뭐다고? 꼬봉이고 또 저겁니다.
기지입니다. 그냥 미군 기지입니다. 이 아태 방공 전선이 구축되게 됩니다. 이 전선이 언제까지 대체로 유지됐다? 최근까지 유지됩니다. 한국 정권이 그죠? 이 꼬봉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김대중 또 김영삼 또 민주화운동의 노무현 또 빠져나올 생각을 전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일 꼬봉에서 못 벗어났다. 그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